핀테크 대기업 소파이, 올해 S&P 500 지수 수익률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으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소파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면 최근 이 회사가 던진 아주 흥미로운 승부수에 주목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복귀 선언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소파이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구나 뭐 이 정도로만 보면 사실 핵심을 좀 놓치게 돼요. 아, 그런가요?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 전국적인 은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는 최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고요. 그런 곳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금융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오늘은 소파이의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 대담한 결정의 배경에는 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는지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파이의 이 한 걸음이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특히 왜 지금 이 시점이냐,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경쟁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소파이가 앞으로 어떤 재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대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파이가 그냥 핀테크 앱이 아니라 전국인가 은행이라는 점,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얼핏 들으면 그냥 정부 허가받은 은행 이 정도인데 이게 암호화폐 사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군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의 암호화폐 거래는 대부분 기술 스타트업이나 전문 거래소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늘 약간 규제 문제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방 정부의 아주 엄격한 감독을 받는 말 그대로 제도권의 심장부에 있는 은행이 직접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신뢰도 또 접근성 측면에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전까지는 그냥 실력 좋은 길거리 맛집이었다면 이제는 최고급 백화점 식품관에 정식으로 입점한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 공인 딱지가 붙으면서 안정성이랑 신뢰도를 확보하게 됐다.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을 여기 맡겨도 괜찮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는 거죠. 소프의 CEO 앤서니 노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금융이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네.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일종의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 선언의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제 다른 은행들도 소파이도 하는데 우린 뭐 하지? 이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일종의 매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관망만 하던 다른 대형 은행들이 소프의 성과를 보고 따라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도미노처럼요? 네. 소파이의 이번 결정이 미국 금융산업 전체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첫 번째 블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최초의 인가은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렇죠. 핵심이죠. 소피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첫 핀테크는 아니잖아요. 이 결정의 잠재력을 가늠해 볼 만한 다른 회사의 성적표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죠. 로빈후드. 네, 코인베이스처럼 암호화폐에만 올인하는 모델이 아니고요. 소파이처럼 주식, 옵션 뭐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비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성적표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로빈후드의 사업 부문 중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암호화폐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300%요? 아니 매출이 1년 만에 4배가 늘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제가 보면서 더 놀랐던 건 다른 숫자였어요. 어떤 거죠? 바로 ARPU,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이 82%나 뛰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신규 고객이 드러난 걸 넘어서 기존 고객들이 지갑을 훨씬 더 활짝 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거래 수수료만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단순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저런 폭발적인 ARPU 상승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일종의 촉매 효과입니다. 촉매 효과요?
네. 암호화폐를 사려고 로빈후드 앱에 들어온 고객이 여기 주식도 있네, 옵션 거래도 간편하네 하면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일종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거군요. 손님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메뉴처럼요. 맞습니다. 일단 플랫폼 안으로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그 돈은 다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객 한 명이 암호화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ETF까지 거래하게 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한 명의 고객한테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하. ARPU가 82%나 급증한 건 바로 이 효과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히 새로운 수익원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활성화하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한 겁니다. 소피가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림이 바로 이거겠군요. 바로 그거죠. 코인베이스 사례도 잠깐 짚어주시죠. 모델은 좀 다르지만 시장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이제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 모델이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기엔 충분합니다. 3분기 거래 수익만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요. 와. 전년 대비 82.8% 성장한 수치죠. 이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까지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피는 바로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친 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소피가 이 길을 이미 한번 가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이번 복귀 선언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데자뷰라고 할 수 있죠. 소피는 2019년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꽤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중단해야만 했나요? 잘 되고 있었다면서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은행인가 때문입니다. 2023년에 정식 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암호화폐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아,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당장의 성장 동력을 포기하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은행인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엄청난 딜레마였겠네요. 안정성을 택할 거냐, 성장성을 택할 거냐. 그렇죠.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아주 극명한 비포 앤 애프터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없이 소피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암호화폐의 위력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활발하게 하던 2022년 2분기, 소피의 투자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12%나 성장했어요. 네, 112%요.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한 후인 2024년 1분기에는 해당 부문 매출 성장률이 고작 1%에 그쳤습니다. 112%와 1%라니. 와, 이건 정말 뼈아픈 숫자네요. 맞습니다. 이 숫자는 소피 경영진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네. 경쟁사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과 우리 손에 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쳤다가 되찾으려는 건 동기부여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서비스 중단 이후에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 지금 이 시점에 서비스를 재개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좀 절박한 내부적 근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소파이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로빈후드의 성공 사례와 또 자사의 그 뼈아픈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타이밍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전략적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여러 가지 입점을 동시에 노린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단순하게는 과거에 성공했던 검증된 수익 모델을 그냥 다시 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파이 입장에서는 거의 거저 얻는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시스템이랑 노하우가 있으니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떠나갔던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는 효과입니다. 아, 잃었던 고객들? 네,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코인베이스나 다른 플랫폼으로 떠났던 소파의 충성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명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로빈후드 사례에서 봤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군요. 암호화폐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용자들이 소파의 주식 거래나 대출, 신용카드 같은 다른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영리한 수는 따로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를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기저효과. 작년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 효과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회계적 효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특히 월스트리트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라는 그 헤드라인 숫자에 열광하거든요. 그렇죠. 그 숫자가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소파이의 암호화폐 수익은 0이었습니다. 아, 맞네요. 없었으니까. 네. 올해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성장률은 수백, 수천 %로 찍히게 되겠죠?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소파이 암호화폐 붐은 1000% 폭풍 성장.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 건 거의 보장된 셈입니다. 와, 이건 주가에 대한 매우 영리한 심리전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보니 정말 영리하네요. 실적 발표 시즌인데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쥔 셈이군요. 그렇죠. 시장 진입 타이밍 자체로 절묘하지 않았나요? 한창 불장일 때가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은 후에 들어왔다는 점도요. 그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자산 가격이 고점일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저평가제였을 때 진입해서 다음 상승 국면을 준비하는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만약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한다면 소파이는 완벽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서핑보드에 올라탄 셈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소파이의 암호화폐 시장 복귀는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결정이네요. 첫째, 미국 최초의 인가은행으로서 암호화폐의 주류 시장 편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둘째, 로빈후드와 소파이 자신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된 플랫폼 전체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재무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재유치, 기저효과를 통한 투자 심리 자극,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타이밍이 돋보이는 아주 영리한 한 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소파이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필연적인 카드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소파이가 이번 결정으로 얻게 될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소파이는 이제 최초로 강을 건넌 자, 즉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선두주자라는 위치는 달콤한 과실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센 비바람을 가장 먼저 맞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전국인가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수용한 소파이에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규제의 압력이나 시장의 감시가 집중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다른 대형 은행의 CEO라면 지금 소파이의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소파이가 먼저 규제의 모든 화살을 맞는 걸 지켜본 뒤에 움직이자일까요? 소파이의 이 한 수가 과연 미국 금융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게